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갓 1년 된 새댁이자 직장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신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부쩍 들며 몇 년 전에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 이혼을 고민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처한 처지를 익명으로 올려가며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부분의 댓글이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뜻밖에도 저를 혼내는 글이었습니다. 당장 그 쓰레기를 버리고 이혼해라. 왜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으려고 하느냐. 라는 식의 댓글들이었고, 전 남편 같은 놈과 더 이상 살지 말고 버리라는 말이 대다수였습니다. 고민할 가치도 없이 이혼인 걸 왜 이런 데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느냐고 꾸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왜 그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남의 일을 때는 쉽게 이혼이니 뭐니 얘기들 한다지만 정작 내 일이 되고 보니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도 2년 후 34세 재혼해서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네요. 아직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고 내년쯤에는 가지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끔 하는 생각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혼 직후만 해도 저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때의 결심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리 고백하자면 지금 남편 역시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저와 결혼했고요.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초혼인 사람을 만나 재혼하는 건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누군가를 만나 미래를 꿈꾸는 일을 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하도 질려버린 나머지 내 남은 생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살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기까지 했는데 역시 미래는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딱 맞게도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일이니까요. 얼마 전 재혼한 현 남편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런 걸 묻더라고요. 내가 용기 내서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한 거야? 그거야 당연하지. 한 번 지옥불 경험하고 온 사람이 또 간다는 게 쉽겠어? 당신도 나 이혼한 전 남편 얼마나 찌질했는지 당신도 직접 봐서 알잖아. 하긴 내가 살다 살다 당신 전 남편처럼 치졸하고 구질구질한 인간은 처음 보긴 했다. 그때 내가 안 떼어놨으면 아마 당신 두고두고 괴롭힘 당했을 거야. 내 생각이지만 아마 당신 아니었으면 경찰서 갈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마지막에 본인 꾀에 본인이 속아 넘어갔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어쨌든 그놈이 마지막 연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일절 연락 없었던 거지? 하긴 그 짓을 하고 또 당신 앞에 나타나면 그게 인간이겠어? 뭐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사실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기 전 사귀는 도중에 전 남편이 두어 번 제 앞에 나타나 추태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가 해코지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이혼한 인간이 꼴에 제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는 못 보겠는지 못돼 먹은 심보로 사람 앞길을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남편이 해결해 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의 행복을 말씀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 구독자분들께 저의 불행했던 시간을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 100번 맞는 말인 게요. 저는 전 남편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4년 사귄 정을 믿고 결혼하면 바뀌겠지 하는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모자란 것 없어 보이는 전 남편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결혼을 말리셨는데요. 부모가 자식 결혼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런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마치 우리 집안 조상님이 저 결혼하는 거 반대라도 하듯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결혼 날짜를 한 번 미루는 일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그 인간이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나 파혼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싹싹 빌면서 눈물까지 보이며 앞으로 평생 제 발닦개로 살겠다는 어이없는 맹세까지 하는 거 보고 마음 약한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들 지지고 볶고 사는 거 다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시댁 문제, 자녀 문제 싸울 일이야 수두룩하죠. 하지만 그런 거 다 겪으면서도 대부분은 참고 가정을 지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죠. 바로 폭력, 외도 같은 인간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행동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전 남편에게 당하고 난리쳐가며 이혼했네요. 전 남편은 외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놈의 외도를 알게 된 건 결혼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몇 달 동안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황당했던 건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챌 시점에는 이미 그 인간이 상간녀와 외도 기간이 거의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혼자 사는 상간녀 집에 신혼집처럼 살림까지 차려놓은 상태였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 인간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이혼? 그래. 정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줄게. 근데 당신이랑 나 둘 중에 누가 손해일까? 나는 이럴 게 없는 사람이야. 돈도 벌만큼 벌어놨고 내 사업체도 있고 돈만 준다면 나랑 놀아주겠다는 여자들이 100m 밖으로 줄을 선다 이거야. 근데 너는 나한테 위자료 몇 푼 받고 이혼녀 딱지 붙는 건데 앞으로 삶이야 뻔하지 않겠어? 당신이 이혼하겠다면 해주겠지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나 협박하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데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지. 당신이 뭔데 이혼해주겠다 말겠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 단단히 뭔가를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중에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이혼할 때는 혼인을 파탄낸 원인 제공자가 불리하다는 것만 알아도 미리 말하는데 나는 절대 도장만 찍고 이혼할 생각 없어. 나 속이고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해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만 알아도. 나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방어할 거야. 참, 당신은 대단하다. 잘못한 사람이 최소한 사과는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쩜 모든 일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제가 소송하겠다고 하자 변호사까지 선임하겠다고 치졸하게 나오던 인간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외도를 걸리면 3~4번 정도는 싹싹 빈다는데 그 인간은 유책 배우자 주제에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그러니 제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막상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이혼으로 슬퍼할 부모님이며 얽혀있는 돈 문제며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참 많았네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계기도 참 지금 생각하면 웃프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분전반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조 공장이라 간혹 본인도 야간까지 일을 하고 올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 어쩔 때는 시간이 안 맞으면 이틀에 한 번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본인의 상황을 아주 잘 이용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폰이 두 개를 개통해서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중 하나는 작업용 핸드폰인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작업하는 용도로 쓰는 핸드폰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물론 데이트 사진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 뒷조사를 시작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은 사업하는 사람이면서도 참 치밀하지 못한 데가 많았어요. 차량 블랙박스며 핸드폰이며 하도 질질 흘리고 다닌 증거들이 많아 저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든 증거 수집을 끝내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보게 된 남편의 황당한 태도였습니다. 당신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 우리 이혼하자. 나는 다른 건 참아도 다른 년하고 놀다 들어온 남자는 싫거든? 툭 던진 말에 남편이 당황하는 건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올 게 왔다는 듯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와,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당신 모르게 숨긴다고 숨긴 건데 용케도 알았네. 얼른 정리할 생각이긴 했어. 어쩌다 보니 일 때문에 자주 보다가 그렇게 됐다.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중요한가? 당신이 나 몰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안지는 꽤 됐어. 당신이 하도 보란 듯이 광고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모르겠니? 나는 바보가 아니야. 어쨌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이 집에서 며칠 내로 나가줘. 야, 공동명의 집에서 내가 왜 나가? 나가라면 네가 나가야지. 나중에 딱 절반으로 나눠줄 테니까 당신은 상간녀 집으로 가지 그래? 안 그럼 당신 공장에 가서 당신 만나는 여자 신상 전부 까발리고 망신 좀 시켜줄 생각이거든. 당신 설마 소송이니 뭐니 사람 골치 아프게 할 생각은 아니지? 이혼하고 싶다면 내가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일이잖아. 내가 미쳤어? 그럼 당신은 나한테 도장만 찍어주고 그 여자랑 아주 곱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거니? 미리 말하는데 쉽게 이혼은 못 해줘. 내가 당한 배신감이랑 자괴감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당신 만나는 연한테 가서 말해.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 놓으라고 말이야. 내가 이미 신상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만 똑똑히 알아도. 남편은 저더러 무서운 여자라느니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라느니 온갖 모진 말을 해댔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가 부모님들한테까지 전부 까발리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짐을 싸서 나가긴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편의 상간녀는 남편이 자주 거래를 하고 영업을 하느라 술자리도 자주 가는 거래처 말단 여직원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 중반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였어요. 그저 돈 많은 유부남이 가방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집 월세까지 내주니까 붙어먹은 거였죠. 그런 여자애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한들 돈이 있을 리 없죠. 아마 남편이 대신 내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저는 고민을 멈춘 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조언을 얻고자 인터넷 주부 커뮤니티에 고민하는 글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오히려 그런 쓰레기를 붙들고 살 고민하는 게 한심하다며 실컷 혼나기만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소송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결혼할 때 각자 보탠 돈 계산에 나눠 가졌고 결혼 후 모은 현금 재산도 기여도 계산까지 해가며 정확하게 분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받았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바람에
이혼 소송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년과 위자료 합의 때문에 연락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그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이 버린 쓰레기에는 관심 없어서요. 별로 깊게 만난 사이도 아니었고 나 책임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원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 이거 좀 깎아주세요. 남의 가정 깬 대가인데 그걸 깎아달라니? 너 앞으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낄 거다. 남한테 해코지하면 너한테 고스란히 아니 몇 배로 크게 되돌아온다는 거 말이야. 나는 절대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못 내겠다면 네 급여까지 싹 압류해버릴 거야. 상간녀가 위자료를 깎아달라며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아, 이 두 연놈들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상간소송 증거를 전부 인정받아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하면서 그 인간과의 악연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2,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도 애매하고 또 늦었다고 하기도 애매한 나이였습니다만 딱 하나 결심한 게 있긴 했습니다. 바로 다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혼하면서 부모님 가슴 못 받고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도 열받지만 더 화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인간 집안 식구들에게 남자가 살면서 외도 한 번쯤 하는 건 당연하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던 거 생각하면 두고두고 가슴속에 열불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는 할지언정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긴 맞는 게 1년이 흐르니 상처는 남을지언정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일은 없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할 여유도 없었고요. 이혼수와 이동수가 같이 있었는지 이혼하는 시기와 맞물려 저는 조금 더 조건이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점차 싱글로 지내는 삶이 즐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사람 일 함부로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저인데 자꾸만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은 아니고 이혼하면서 시작한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랑 집이 저랑 가까워서 이런 우연이 있냐며 서로 말을 트기 시작했던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멀리하려는 저에게 자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 못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호감형인 외모에 젠틀한 남자였지만 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누굴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만 할 때라 더 다가오기 전에 이혼 경험을 얘기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그 사람이 싱긋 웃더니만 한순간 저의 고민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수영 씨는 그럼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이혼했다는 이유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다 거부할 생각이에요? 혹시 평생 혼자 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한 가지 말해줄까요? 수영 씨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도 한번 이혼 경험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잘못된 선택인 거 뒤늦게 알고 나서 합의하에 헤어졌습니다. 그럼 저도 평생 아무도 만나지 않고 비혼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아요. 사랑이라는 거 횟수 정해놓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곱씹으며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날 고민 끝에 굳이 제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린 저는 그 사람과 교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자연스레 재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 역시 거창하게 결혼식이니 뭐니 하기보다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른다면 조용히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번의 이혼과 결혼을 경험한 팔자인지라
결코 곱게 재혼할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 딱 그 시기에 저를 방해하는 불청객이 느닷없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다들 예상하시듯 그 방해꾼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전 남편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상간녀 소송하면서 아마 불륜으로 맺어진 그 두 사람이 오래가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무슨 꿍꿍이인지 자꾸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시작하더라고요. 잘 지내냐? 나는 이혼하고 인생 종친 것 같다. 여자 잘못 만난 대가 톡톡히 치르고 있어. 너한테 용서 빌고 싶어. 처음 전 남편이 보낸 거지 같은 문자를 받고는 무슨 개소린가 싶어 대꾸도 안 하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헤어진 전 남편을 혼자 만나겠어요?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그 인간 번호는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는데 난데없이 그 인간이 저 다니는 회사 앞에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만둘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요. 그 인간이 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수영아, 우리 말이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 내가 그년 위자료까지 다 내줬는데 그년이 나한테 더 이상 단물 빨아먹을 거 없다면서 헤어지자 그러더라? 참, 역시 급이 안 되는 것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됐어. 그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 수영아,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나 정신 똑바로 차렸다면 우리 아마 이혼 안 했을 거야. 전부 내 잘못인 거 내가 인정할게. 다시 한번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바람 피워놓고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던 사람이 뭐? 지금 와서 합치자고? 이미 끝난 사이에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나한테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잖아.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이상하게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기만 해. 나 너무 힘들어서 점집까지 갔었다니까. 눈에 핏대까지 세우며 말하는 그 사람이 소름 끼치기까지 했던 저는 경찰까지 들먹거리며 겨우 전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저는 그 당시 사귀고 있었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침착하게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번호 차단을 일단 풀고 그 인간이 혹시 한 번 더 연락이 오면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득달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남편과 같이 있을 때였는데요. 전화를 저 대신 받은 그 사람이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아주 낮은 어조로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엄연히 스토킹입니다. 이제 수영 씨는 나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고 형 씨랑은 남남된 지가 언젠데 내 여자한테 질척거려요. 한 번만 더 내 여자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당신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방에 쳐넣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새겨들으라 이겁니다. 남자친구는 전 남편과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결국 전화를 끊긴 했습니다. 그 인간이 뭐래?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결혼하겠다고까지 했으니 이제 그만두겠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제는 안 그러겠지만 혹시 또 그런다면 그때는 절대 좋게 안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는 이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 한동안은 전화나 문자도 없었고 불쑥 찾아와 저를 놀라게 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과의 재혼 준비로 여념이 없었는데요. 거창하게 식을 올릴 생각이 없었던 우리는 상견례로 가족 간의 인사를 한 후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지인 몇몇에게만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알렸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존재는 아예 까맣게 잊은 채 제 눈앞에 닥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 남편이라는 존재는 정말 최악의 악연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필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큰 곤욕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장소를 어찌 알았는지 몰라도 한창 가족끼리 분위기 좋게 대화가 오고 가는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가족들이 모여있는 룸 밖이 살짝 소란스럽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당 종업원의 말이 들리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며 사람이 뛰어들어온 겁니다. 온 가족이 전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제일 놀란 건 저를 비롯한 우리 친정 가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조금 전 뛰어들어온 인간이 누군지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당혹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계셨고 저조차도 차마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못 내고 있었는데요. 그 미친 인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뭐? 재혼? 내가 수영이 너 잘 사는 꼴을 이렇게 두고 볼 것 같아? 나는 이혼하고 나서 되는 일도 없고 여자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너는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겠다 이거지? 야, 너 설마 이게 너의 큰 그림이었냐? 생각보다 치밀하다 너. 나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이혼했으면 조용히 혼자 살아야지. 왜 재혼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내가 오늘 여기 다 엎어버릴 거야. 친정아빠와 동생은 화를 참고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얼른 이 인간을 내쫓으려고 몸을 붙잡았고 예비 남편 역시 달려나가 그 인간을 끌어내려 했지만 전 남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예비 시댁 가족들에게 너무나 면먹었고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재혼이라는 건 다 알고 계셨지만 예비 시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거의 정신줄 놓은 듯한 전 남편 놈은 아예 바닥에 누워버리더라고요. 내가 절대 너 잘 되는 꼴은 못 봐. 경찰 불러서 어디 한번 끌어내 보시던가. 어쨌든 나는 한 번 가서 조사받으면 끝이지만 수영이 너는 내가 이러는 바람에 재혼이나 할 수 있겠냐? 내가 재결합하자고 할 때 새 출발할 생각으로 매몰차게 대한 거 알고 나니까 더 열받네. 어디 한번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야. 저는 전 남편의 못된 속내를 듣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뭐라 한마디 하려는 그때 갑자기 허공을 가르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그건 친정아빠도 예비 신랑도 아닌 예비 시아버지였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목소리와 기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비 시부는 제 전 남편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했더니 김 사장 자네였어? 자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려? 설마 우리 예비 며느리 전 남편이 김 사장 자네인 거야? 나 원참 대관절 이게 무슨 인연인지. 예비 시부의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가장 놀란 건 전 남편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마치 용수철이 튕기듯 벌떡 일어나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니 최 사장님 대체 이게 설마 최 사장님 자제분이 혼사를 앞둔 거였습니까? 이러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네 하는 말을 듣자니까 대충 파악은 되긴 한다만 설마 김 사장 자네
오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될 아이 집안 어른들 만나는 자리인 거 자네 설마 알고 온 건가? 와서 이렇게 깽판 칠 작정이었고. 참, 우리 며느리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했는데 김 사장 자네 하는 짓을 보니까 이혼 잘했다 싶구먼. 이제 난동 그만두고 당장 나가주게. 아이고, 최 사장님, 제가 차마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전 남편 놈은 안절부절 못하며 예비 시아버지에게 시종일관 굽신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갑자기 태세 전환에 낮은 자세로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그 인간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나한테도 사과도 사과지만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제대로 사과하게.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아? 이혼했으면 인연이 끝난 사람들 아닌가? 무슨 못된 심보로 자네 잘못으로 헤어진 사람 좋은 자리 와서 행패를 부리냐 이 말이야. 나 김 사장, 자네 진짜 이렇게 안 봤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 줄 알았으니 앞으로는 자네 공장하고 거래하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겠네. 최 사장님,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100번 1000번 사과하겠습니다. 이댁 며느님, 자제분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으니 오늘 제 추태는 잊어주세요. 최 사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연락드릴 테니 제발 거래 끊겠다는 말씀만 말아주세요. 이 사람아,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집어치우고 당장 여기서 나가게. 그제야 전 남편은 순순히 친정아빠와 예비 남편에게 이끌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상견례는 모두에게 악몽으로 기억될 뻔했던 사건이 되지 않고 전혀 예상 못한 반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시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저 김 사장 저거 완전 상종 못할 인간이구만 그래. 세아가, 너 많이 놀랐지?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이런 일은 전혀 예상 못했다만 너도 저놈이 이런 짓까지 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냐. 많이 놀랐을 텐데 이제 진정하도록 해라. 사돈 네 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지금 당혹스러우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런 놈한테 딸 인생 안 맡긴 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겠네요. 암튼 오늘은 우리 애들 앞날이 창창하려고 액땜 한번 했다 치자 이겁니다. 박가사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딸이 조혼도 아니고 오늘 같은 일이 흠잡힐 일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들은 뭐 잘난 게 있나요? 우리는 며느리를 훨씬 잘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니 세상 좁다는 말 하나 틀린 거 없고 사람 인연이라는 거 돌고 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았네요. 사돈, 앞으로는 예전 사위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딸 인생에 끼어드는 일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게 아까 김 사장 놈을 아주 혼내줄 겁니다. 세아가, 너도 걱정 말아라. 그놈 공장은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망하게 할 수 있어. 다시는 너한테 해코지 못할 거다.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뜻밖에도 전 남편과 예비 시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남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거의 대부분을 시아버지 회사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회사 말고도 납품받을 공장은 널리고 널렸다면서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하시는 말씀을 잠자코 듣기만 했을 뿐 굳이 만류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아버님 말대로 그 인간은 저에게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이 이렇게 무자르듯 연락을 뚝 끊는다는 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아버님 말대로 그 인간이 아니라 제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편했는데요.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인가? 전 남편 놈이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회사 전화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깽판을 놓던 예전과는 180도로 다른 어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수영아, 아, 이제는 수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차차 고칠게. 어? 저기 결혼 준비 잘하라고 전화했어. 내가 이혼한 전 부인 결혼식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전화로 대신하는 거야. 결혼 축하한다. 올가을 결혼한다고? 그나저나 너 참 능력 좋다.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고 말이야. 내가 지금 당신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해? 설마 고맙다고 대답할 거라 예상하는 건 아니지? 당신이랑 내가 이런 대화를 나눌 사이냐고. 우리 시아버지가 한 말 잊었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랬잖아. 대체 회사 번호는 어쩌고 전화한 거야? 당신 정말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래? 저는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는데요. 전 남편 놈이 다급하게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기 수영아. 아니 사모님.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너한테 전화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정말 약속할게.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건데? 들어주는 거 오늘 마지막이야? 어디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 하지만 전 남편은 우물쭈물거리며 빨리 용건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리 뜸을 들이나 했는데요. 제가 몇 번 더 빨리 말할 것을 재촉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네 시아버님 말이야. 너도 눈치챘지? 사실 최 사장님 업체가 나 사업상 제일 중요한 거래처 중 하나야. 아니 최 사장님이 거래를 안 해주면 거의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지난번 그 일 있고 나서 자꾸 일감을 줄이시더니 엊그제부터는 아예 오더를 안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지 뭐야. 거기까지 듣고 나니 그 인간이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야 알겠네. 나한테 지금 당신 공장 살려달라는 거야? 근데 어쩌지? 나는 그럴 힘이 없어. 시아버님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의견 낼 만한 사람은 아니라서 말이야. 당신 헛다리 짚은 거라고. 하지만 전 남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며느리 끝발이 있는 거잖아. 당신이 나 좀 잘 봐달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금세 마음 돌려주실 거야.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정말 이번이 고비야. 이대로 몇 달 지나면 나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망하는 거 시간 문제라니까? 그건 당신 사정이지. 솔직히 자업자득 아니니? 당신이 그날 내 상견례에 와서 그 난리만 안 쳤어도 우리 시아버지는 당신이 내 전남편이라는 거 몰랐을 거야. 그랬으면 다신 사업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됐겠지. 내 말이 틀려?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당신이 감당할 일이야. 나한테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 그게 용건이었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찾아가서 빌면 한 번 말해줄 거야? 지난번에는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당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이번에 내 사정 좀 봐줄 수 없겠어? 나 이대로 망하면 당신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힘들어지는 거야. 글쎄, 그건 내 사정 아니랬지? 내가 왜 당신 부모까지 걱정해야 해? 당신 바람 피운 거 말했을 때 아들 편드시던 분들이야. 내 알 바 아니니까 정 똥줄 타면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찾아가서 사정이라도 해보지 그래? 사람이 왜 이리 구질구질해? 전부인 상견례 자리 와서 깽판 웃던 그 기백은 다 어디 갔니? 그 기백으로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빌어보란 말이야.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앞으로 다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연락 취하면 알지? 당신 그때는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저는 제 할 말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다행히 전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 달 후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의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저에게 질척거렸던 인간이라 혹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그날 저에게 제대로 한 방 먹고는 더 이상 제 눈에 띄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식사 중에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소식 하나를 전해줬습니다. 자기야, 당신 혹시 얘기 못 들었어? 응? 무슨 얘기?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하나? 마냥 고소하다고 하기도 좀 뭐해서 말이야. 나도 아버지께 전해들은 지 며칠 안 됐거든. 당신 전 남편 공장 망했대. 지난달 부도나서 파산 신청했다더라. 전 남편은 공장이 기어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인간이 저에게 구질하게 굴면서 시아버지에게 말 좀 해달라는 이유가 정말이었던 거죠. 전 남편 공장에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것이 우리 시아버지였던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근데 여보, 아버지가 당신한테는 말 안 했는데 그놈이 아버지 회사 찾아가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쳤나 보더라. 사과하겠다면서 찾아온 것도 어지간히 얼굴 철판이구나 했거든? 근데 와, 정말 네 당신 전 남편 예상보다 더 강적인가 봐. 아버지가 그놈 때문에 회사 사람들 앞에서 많이 곤란하셨대. 싹싹 빌려고 찾아왔는데 완전 아버지 심기 건드렸으니 긁어부스럼 만든 거지. 아버지가 소량거래 유지하시던 것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서 석 달도 못 버티고 망했대. 그랬구나. 사실은 그 일 있기 전에 그 인간이 회사로 전화까지 한 적 있었거든. 나더러 아버님께 말 좀 잘해달라고 사정하는 거 가차없이 거절하고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끊은 적 있었어. 아마 그 이후로 아버님께 갔었나 보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인간이 자초한 일이야. 알아. 이런 게 자업자득이지. 당신한테만 못된 짓 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죄다 당신 전 남편을 노동부에 신고까지 넣은 상태더라. 우리 아버지가 공장에서 실직한 직원들은 안타까우셨는지 원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전부 고용하겠다고 하셨나 봐. 정말? 그건 좋은 소식이네. 사실 전 남편이 미운 건 맞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인간 때문에 무슨 죄인가 싶었거든. 정말 잘 됐다. 남편이 알려준 전 남편 소식을 들으면서 자업자득이라 생각한 건 맞지만 마냥 고소해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인간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또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인생 중반기에 큰일을 겪게 된 그 인간이 앞으로는 제발 곱게 마음 쓰고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는 짓을 다시는 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저와는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 인간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했더라도 원만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였더라도 한눈을 팔았을 거고 이혼을 안 했다면 와이프를 말려주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빨리 결혼 생활 정리한 걸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의 자상하고 멋진 남편도 만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훌륭한 시부모님을 만났으니까요.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배우자의 외도 같은 건 절대 참고 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참고 살면 내 속만 썩지 한 번 바람 피웠던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 습관처럼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해도 별거 없어요. 이혼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내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늘 생각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혼과 재혼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